자, 이 시간은 테러범. 자, 테러범과 범죄. 지금 우리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테러범과 범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우리 범죄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정신질환자에 구분할 때 테러범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 테러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 많은 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테러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특징이겠죠. 자,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자, 큰 목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큰 목적일까요? 테러는 어떤 내용으로도 어떤 말로 변명이 안 됩니다. 저는 이 큰 목적이라는 게 정말 의문을 두고 싶어요. 의문을. 남을 죽인다는데, 그죠? 또 하나, 테러를 해본 사람은 더욱더 발전합니다. 연쇄살인마하고 비슷하죠?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발전한다. 치밀해진다. 아, 무서운 일입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발전한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일 경우가 많다. 최근에 그 이슬람 조직에 우리나라 그 소외되는 사람들이 가입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혼자 집안에 있고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살 바에는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입해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외된 사람들. 자,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테러의 조직의 통제가 가능할 수 있겠죠. 노력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한 테러가 만연하고 엄청나겠죠. 그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구분되는 특별한 심리적 특징은 없다. 즉 최근에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입한 사람 보니까 어떤 심리적 특징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소외된 사람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 이런 경향이 꽤 많다고 봐야 되겠죠. 자, 테러범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인지적인 특징. 테러범들 절대 타협 쉽게 안 합니다. 타협을 잘 하지 않는다. 안 하면 죽는다. 보복 목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 삶, 타협하지 않는 주장. 대체 뭐이길래? 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라 신의 뜻? 알라 신이 나한테 죽으라고 했다면 죽어야 되나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죽으라고 강요한 것은 정말 신의 뜻일까요? 알라의 뜻일까요? 타협하지 않는다. 다른 대안을 관점을 경멸한다. 알라의 뜻이었다. 죽어라. 죽여라. 다른 대안은 필요 없다. 과연 그 알라가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건가요? 어떤 신앙심을 빙자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지 않을까요? 타협도 안 된다. 대안도 없다. 죽어라. 죽여라. 무서운 이야기죠. 흑이냐 백이냐. 흑백. 알라 명령을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흑백. 자신의 목적을 흑이냐 백으로만 본다는 거. 과연 낮과 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 관계에 낮과 밤만 있는 건가요? 낮과 밤으로만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 아닌가요? 자, 이런 경직된 신념과 닫힌 세계관,
즉 무정부, 정부가 없는 주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무정부주의자. 자, 경직된 신념, 닫힌 세계관, 우리가 많이 됩니다. 자, 협상에 그런 범인에게 접촉을 할 때는 그래도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꽉 막힌 사고와 경직된 말, 신념을 가진 사람과 타협을 한다. 정말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 방법의 하나로 청취 기술입니다. 일단 들어줘야 됩니다. 즉 감정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좀 구분이 지어봐야 됩니다. 그 감정과 그 테러범이 추구하는 거,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말로써 전하는 어떤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과 목표를 좀 구별해라. 그래서 상대방의 또 감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을 거냐.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최소한의 수긍을 하라.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수긍.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최소한 긍정적으로 받아줘라. 왜냐하면 안 돼 하면 바로 극단적 행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긍해라. 청취해라. 청취. 다음은 나라는 메시지입니다. 나라는 메시지. 범인의 말과 행동을 듣고서 스스로 생각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라는 메시지.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죠. 또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런 거죠. 나도 이해한다. 한번 이거를 잘 풀어갈 수는 없겠냐. 나도 이해한다. 하고 나라는 생각을 익혀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유개방 질문법입니다. 자유개방. 자유적으로 개방한다. 질문한다. 예? 아니요? 이게 아니라 예냐 아니냐 대답해라. 이게 아닙니다. 본인이 왜 이런 걸 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주길 바랍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겠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예, 아니요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협상의 기술은 듣는 청취에서 나온다. 협상의 기술은 듣는 청취에서 나온다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단계별 준비가 필요하겠죠. 협상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협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협상 준비. 협상 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이끌어낼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끌어낼 것. 즉 상대방이 테러를 못하게끔 이끌어내는 것. 그러면 우리가 뭘 줄 테니까 그 행동을 자제해라. 어떤 협상에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겠죠? 이끌어낸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답이 나오겠죠? 또 하나, 논쟁을 개시를 해야 됩니다. 논쟁. 즉 흥정이 흥정. 우리 물건을 살 때 흥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까지 안 될까요? 저 동물은 지금 가치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싸게 사야죠. 우리가. 그래야 우리도 손해를 안 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흥정을 해야겠죠. 흥정. 흥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자가 유능한 협상가다. 즉 내가 흥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흥정하도록 달라들도록 하는 거죠. 내가 뭘 해주길 바라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겠죠. 그러면 그 대가는 뭡니까? 내가 이걸 해준다면 당신은 뭘 해줄 건데요? 그거를 뭘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면 즉시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무기를 던지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인지를 풀어주십시오.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상대방이 협상하도록 나오도록 하는 게 유능한 협상가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첫 번째 요구사항에는 절대 동의하지 말고 다른 사안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협상할 때 대부분 첫 번째 요구사항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끌어 이거죠. 다른 사안으로 전환되도록 주제를 바꾸고 시간을 끌어라.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에는 되도록이면 절대 동의하지 말고 다른 사안으로 최대한 전환해라. 시간 끌기죠. 중요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지가 약화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절대 첫 번째 요구사항에는 동의하지 말 것, 다른 사안으로 전환할 것. 그 다음에 신호를 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신호를 줘라. 우리가 협상 용의가 있다. 우리도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기 원한다. 그래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는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고, 역선이 지금 청취니까 듣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신호를 줘야죠. 그래야 상대방도 시간을 갖고 협상하려고 하겠죠. 신호가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제안입니다. 그러면 그 협상에 대해서 제안을 가지고 상대 교신 방법, 또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풀어갈 거냐, 해결할 거냐, 진행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을 제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끄럽게 제안하고 풀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상 상대를 고르고 교신 방법, 진행 방법, 절차를 제안해서 풀어가야겠죠. 자, 타결안. 우리가 고대하던 타결. 타결을 보는 게 우리가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죠? 타결안. 타결안. 자, 타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타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아서 한 번에 타결한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을 세분화해서 타결하는 것. 즉, 인지를 풀어다오. 인지를 풀어줄 때 아무도 안 다치게 모두 풀어다오. 풀어줄 때 앞문이 부담스러운 뒷문으로 9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풀어다오. 우리는 대신 앞문으로 이러한 것을, 물품을, 먹을 거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협상과 타결, 한 가지 내용을 세분화해서 타결해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정해졌다면 세분화해서 타결해라. 하지만 얼렁뚱땅 대충 모아서 타결한다면 아나니만도 못하다. 오히려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 세부적으로 타결해라. 그리고 다시 흥정에 또 들어가야겠죠. 남은 문제를 가지고 흥정하고 타결하고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흥정이 있으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정리. 협상이 합의되면 그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타결안, 또 협상,
나머지 또 정리.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까지 됐다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상대방이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타결하고 끝내는 거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테러리스트의 이런 협상 전술이 많이 있겠죠. 협상 진술에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경청하는 진술이 있고요. 말을 하지 않고 음성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먼저 경청 진술 볼까요? 개인이나 집단의 주변의 분위기, 심리 상태, 말하는 것, 나이, 이 정보도 파악되어 협상 시 참고 자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경청을 해야 이런 주변 분위기라든지 심리 상태, 말시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냐, 전라도냐, 강원도냐, 경상도냐. 나이가 몇 살 정도 먹게 보인다. 그 말 표현 보면 나이 추정 가능합니다. 정보도 파악하고요. 협상 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경청해라. 최대한 많이 들어라. 그 다음에 비음성, 상대방의 안색 변화 이런 말을 할 때는 인상을 확 찌푸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또 하나 안면 근육 수축을 봐야 되겠고요. 안절부절, 어떤 말을 꺼냈을 때 안절부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절부절이 심해지면 자극적인 그런 말과 행동은 조심해야겠죠. 시선, 자세가 어떻게 앉아있느냐. 제스처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극단적인 제스처냐.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극단주의자, 비극단주의자 구별할 수 있겠죠? 정보를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협상의 문은 마음의 문을 연다. 상대방의 의도와 입장을 파악해라. 그러려면 질문해야 되겠죠. 상황을 봐서 먼저 듣고 질문하고.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진실성 있게 가라. 거짓적으로 보인다면 그 협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정말 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진실에 가까운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협상이 되는 거죠. 상호간의 기본 윤리입니다. 그래서 듣고 비음성적인 행위와 진실성을 가지고 질문을 해라. 그래서 협상 정술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들이 인질범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인질범들이 인질을 도와주는 것. 스톡홀름 증후군. 자, 되게 이상하죠? 인질범과 며칠 지내면서 사랑을 한다든지 동조한다든지 우리가 이해 못할 행동이 나오거든요. 저분 아무래도 인질과 인질범들이 있다 보면 공감 능력이 좀 있겠죠. 먹고 자고 하니까. 그래서 경찰에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작전을 방해해버려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가버리는 거예요. 스톡홀름 증후군. 무서운 거죠. 인질과 인질범이 함께 한패가 된다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자, 이런 동조함이 생기는 인질범 스톡홀름 증후군. 협박하는 사람과 협박을 받는 사람이 동조를 한다.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충분히 그럴 능력과 의도가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도 인질이면 내가 테러범이면 나도 그랬을 거야. 하고 동조하는 거죠. 한패가 되는 거죠.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자, 미국 국무성에서 발표한 테러 조직을 보면
지하드가 있어. 지하드. 테러 조직의 지하드. 유명하죠? 이슬람 무장 집단. AIG. 바스크 조국과 자유. ETA. 에타. IG. 자, 지하드, 이슬람 집단, 바스크 조국과 자유. 자, 이런 미 국무성에서 발표한 테러 조직,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런 이슬람 무장단체 어떤 공격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신질환자의 테러범의 특징을 나눌 때 테러범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뭘까요? 1번,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답은 경험에 의해서 더욱더 발전한다. 답은 불안정적이며 통제가 불가능하다. 라, 소외된 사람의 경우가 많다. 답 나왔죠, 그죠? 자, 통제가 가능하죠. 테러범은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분되는 특별한 심리적 특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관리를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자, 자살 테러범은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집단과 같은 맥락으로 비유된다. 그 집단을 골라볼까요? 가, 무정부주의자. 나, 종교적인 광신자. 다, 민족해방군. 라, 정신질환자. 여러분 보시기에 답이 나왔죠? 자, 무정부주의자죠. 테러범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에는 타협하지 않고 다른 대안적 관점을 경멸합니다. 또한 사물을 혹평하고 흑백 논리로 바라봅니다. 경직된 신념과 닫힌 세계관들이 있는 무정부주의자들 유사합니다. 자, 스톡홀름 증후군 열심히 공부했죠? 스톡홀름 증후군이 일어나는 환경이 아닌 것은 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협박을 받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협박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능력과 의도가 없어 보인다. 나, 협박을 받는 사람과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 그래서 그의 목숨은 전적으로 협박하는 사람의 의지와 손에 달려있다. 다, 협박을 받는 사람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와의 유일한 통로는 협박하는 사람이다. 라, 협박을 받는 사람이 보기에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다. 자,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 보면 뭐가 잘못된지 그죠? 보이죠? 자, 가번이죠.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들이 인질범들에게 정서적으로 동조하면서 경찰의 작전을 방해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인질범과 인질 사이에 생기는 것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인데 협박을 받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협박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능력과 의도가 있어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동조를 하게 되겠죠. 자, 요약 정리해 볼까요? 테러범의 특징, 경직된 신념과 닫힌 세계관, 인지적 특성이죠. 무정부주의자들과 유사하다. 협상의 단계별 전략은 범인에게 접촉하는 기술은 적극적 청취 기술이 있다. 그 중에서 감정의 구분, 최소한의 수긍, 나라는 메시지, 자유 개방 질문이 대표적이다. 단계별 전략은 협상 준비를 하고 논쟁 개시하고 신호를 보내고 제안, 타결안을 주고 흥정을 통해서 정리하고 타결. 그래서 하나, 둘, 셋, 그죠? 총 우리가 5개로
협상 준비, 개시, 신호, 제안, 타결, 흥정, 정리 해서 이런 순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타결까지의 어떤 그 7번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준비하고 개시하고 신호를 보내주고요. 제안하고 특히 타결안을 줄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 포괄적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타결안을 주고 흥정을 하고 다시 또 재확인하는 정리하고 타결을 가는 순서로 가야 된다. 테러리스트의 협상 전략 기술에는 비음성 행위, 질문 진술, 진실성 있게 경청하는 진술이 필요하다. 그 스톡홀름 증후군은 협박받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협박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의도와 능력이 있다. 능력과 의도가 있다. 미 국무성에서 발표한 테러 조직에는 지하드가 있고 무장 이슬람 집단, 그 다음에 바스크 조국과 자유가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